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김혜민 PD의 휴가를 대신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유튜버 고부기 김용성입니다. 전 세계 1등 부자, 괴짜 CEO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7조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면 저는요, 가자! 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코로나19로 멈춰있는 세상에 우리 모두 밝은 미래를 향해 가자!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은 더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2021년 2월 9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교역, 투자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오히려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과 세계 무역에서의 영향력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팩트체크와 함께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먼저 전경련의 분석 결과부터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요. 세계 교역 규모를 분석했더니 중국이 유독 돋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분기와 3분기까지 세계 교역 규모를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6% 감소를 했는데요. 네네. 주요 전통적인 수출 강국을 보면은 미국은 마이너스 15%, 독일은 마이너스 11%, 일본도 마이너스 15%로 두 자릿수 감소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의외로 0.8%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수출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 활동에 성공을 했고요. 또 정부가 직접 공장의 생산 가동률을 일일이 일단위로 체크했던 게 주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들이 부족한 방역 물자죠. 마스크나 방역복, 고글, 소독약을 비롯해서 일상용품이죠. 치약이나 비누, 타월, 장난감. 여기에 또한 내구재,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가구,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밖에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했던 게 결정적인 그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하락세를 멈춰줬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소장님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했을 때는 10% 넘게 오히려 떨어졌는데 중국이 사실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과거의 성장세만큼 쭉쭉 더 잘 나갔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역 감소세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화물 물동량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꽁꽁 발이 묶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과 관련해서 5월달 이후에는 규제가 해제되면서 생산이 좀 자유스러워졌다는 것도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발국수로 그동안의 그 경공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60% 미만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생산 활동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나홀로 코로나 수출 특수를 만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무래도 각국이 경제에 이렇게 봉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격이 적었던 게 초기에 잘 막았고
봉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선방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한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요. 세계 각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2분기 말부터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포했는데요. 네네. 미국을 보면은 1인당 $1,200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주당 $600의 특별 실업수당을 줬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00유로, 또 홍콩은 1인당 155만 원, 일본도 100엔을 줬고요. 한국도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네. 문제는 돈을 쓰려고 쇼핑센터에 나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휴지나 생수, 음식이 좀 부족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게임기나 노트북, 스마트폰, 식기, 가구, 장난감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 쪽의 그 양판점 회사라든지 소매점 회사들이 중국의 수출 주문을 넣으면서 3분기부터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것도 이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 보니까 3분기에 유독 이렇게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던데,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의 세계 무역 영향력 확대에 일조했다. 전경련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네, 대중국 투자를 주도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 테슬라의 그 전기 자동차, 네.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투자들이었는데요. 대부분 중국 내수용 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거래 규제뿐만 아니라 화해에 대한 통신 장비, 단말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첨단 제품과 관련된 진입 문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이런 특수는 작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일상으로 들어온 시점에서는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다시 예전처럼 13%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전경련의 오늘 발표에도 사실 숨은 행간을 좀 굳이 찾자면 중국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정부도 이 점을 좀 주목해서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나 친기업적 정책을 더 실행하라. 저는 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이번 한 번의 보고서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데요. 하지만 네. 전경련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놓는 보고서들을 보면 큰 의미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서 오너 부재가 중국이 이렇게 막 추격을 해오는데 우리도 공격적인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장비 도입, 그리고 부품 소재 국산화 전략을 짤 수가 없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영권의 불투명성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14일이 되면은 미중 제1단계 무역 합의가 발효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약속했던 목표 그 수입 달성률이 60% 미만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3,700억 달러의 제재 관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네. 아니라 앞으로 동맹국과 함께 D10 구상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5G 통신망에서 중국 제품을 제외하든지 또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기술 연합을 결성하자고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치나 한복, K-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네. 수출 시장까지 이렇게 추격해오고 있으니 빨리 국민과 기업은 경각심을 갖고 아무래도 이에 대처를 하라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살펴보면 전경련은 올해 세계 교역이 전체적으로 7에서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좀 좁혀서요. 우리의 대중 수출은 어느 정도나 좀 늘어날 것 같으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소재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3,7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수출품의 추가세를 부과를 받게 된다면 5G 단말기 부품이라든지 노트북,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반도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반도체는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시 점유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을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그룹을 비롯해서 배터리 회사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전장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계속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5G 얘기를 이렇게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중국 내에서 우리가 기업들이 들어갈 타이밍이다. 5G를 위해서. 근데 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고 네. 공급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신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본격적인 투자가 됩니다. 특히 5G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까지 72만 곳을 건설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설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5G 단말기와 관련된 출하도 작년에 1억 6천만 대였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67%인데 앞으로 5년간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단말기 부품들의 대중국 수출도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급 비율을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50%까지 높일 예정인데요. 네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라든지 또 수송 연료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수혜를 입겠다 하는 구체적인 품목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좀 전기차 쪽이 좀 강세가 좀 있을까요? 네,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부분이 네. 어느 정도의 그 효율성을 갖고 있냐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또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그 자동차보다도 반도체가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그 반도체 부족 사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고기능 또 세분화된 그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미국과 또 중국 간의 관계도 좀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좀 규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저희가 또 어떤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출을 하는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부품이라든지 네. 그리고 장비들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수출을 못하도록 지금 꽁꽁 묶어놨고요. 네. 앞으로 화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반도체 회사에 대한 대중국 제재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그 수요 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와 네. 관련해서는 2분기에 반도체와 관련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들 또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 투자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슈퍼 사이클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슈퍼 사이클을 더 타서 오히려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네. 끝으로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 건데요. IMF가 밝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5.5%. 근데 중국은 또 8.1%예요. 이 역시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치인데 무난하게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1분기 중국의 GDP 성장은 16%까지 치솟게 되고요. 네. 2분기에는 7%, 3분기에는 6%로 분명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1인자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낙관하는 근거는 신에너지라든지 5G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또 하이테크 쪽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모든 산업을 이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저쪽, 비대면
되면 경제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달라진 소비들이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뭐 동변의 양념처럼 뭐 경제 대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반감하고요. 또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해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빠른 속도로 경기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재는 또 다른 게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꼭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180개 국제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미 상원에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자존심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세계 점유율이 높은 히토리나 불화수소, 인산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무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